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상승불 밝혀준 오늘입니다. 오늘 시장 바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시장의 증거는요. 네, 오늘의 증거는 코스닥 반발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코스닥이 키워드에 들어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키워드를 네. 잡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그만큼 많이. 오늘 시장이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모두가 급등을 했는데 그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 또 시장의 흐름 자체에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어딘가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 코스피, 코스닥 모두가 동반해서 올랐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에서의 반등의 흐름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고 오늘 시장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언급드렸듯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연이틀째 급등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이 하락을 했고 그에 따른 반발성 매수가 연출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동반해서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상승세를 기록했고 코스닥 시장의 상승 종목 수가 오늘 1,400개가 넘습니다. 그 안에서 상한가 종목 수가 한 16개 정도가 되는데 그 16개 종목이 거의 대부분이 1만 원대 미만의 저가권의 초저가권의 종목군들이 대부분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됐고요. 하락 종목 수는 188개 정도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동반해서 강세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전개됐고요. 개인 투자가들이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여전히 매도입니다. 여전히 개인 투자가들은 반등장을 통해서 물량을 털고 시장을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긴 합니다만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1,000억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강한 매수가 좀 들어오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그만큼 지금 시장은 단기간에 많이 하락한 데 따른 반발성 매수가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많이 빠졌던 개별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주를 중심으로 좀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먼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종목들도 너무나 많은 테마주들입니다. 지금 정치 테마주부터 해가지고 초전도체라든가 내지는 이제 교육 관련주 또 중국의 경기 부양에 따른 저출산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까지 모두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약간은 코스닥 시장 종목군들이 약간 투기적인 어떤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먼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이틀 동안 지수가 올라가면서 탄핵 정국이 조기에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의한 반등이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과매도 인식까지 발생하면서 시장의 반등세는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일단 언급드렸듯이 어제의 반등도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겠고 오늘까지 이어진 반등세가 내일 정도까지도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현장세 반등은 분명히 추세적인 상승은 분명히 제한적일 것이고요. 아직은 기술적인 반등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여전히 탄핵 정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고 또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새로운 정부가 또 들어서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 상승은 쉽지 않다. 다만 최근 이틀 동안의 지수가 강한 하방 경직을 보이고 강하게 올라가면서 지수 바닥 가능성은 큰 만큼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왔듯이 개별 종목군들의 선별적인 랠리가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정도는 가져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시장을 좀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하는 가운데 그래도 양 시장에서 개인의 수급이 이 차별화 포인트로 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지 내일의 단서도 확인해 볼게요. 내일의 단서는 중소형주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까 해주신 말씀과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연결이 좀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종목 장세, 개별주 장세, 단기 매매, 그리고 이제 대바닥, 진바닥 종목들 이런 것과 거의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군들 자체에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유망하다라고 하는 섹터가 조선주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이제 게임주들 그리고 중국 ETF 정도 이 정도는 제가 내년 이후까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볼 만한 종목들로 말씀드립니다만 나머지 종목군들은 일시적인 순환 상승에 대비한 짧게 끊어치는 그런 단기 매매 관점, 단기 10에서 한 30% 정도 단기 수익을 목표로 대응하는 이런 전략이 여전히 필요한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여전히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가 우리가 수익을 내기가 좀 더 유리한 그런 장세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언급을 드렸듯이 이제 지수 바닥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추세적인 상승은 분명히 힘들고 또 추가적인 상승도 제한적이다라는 점에서 내일 이후에는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그런 전략은 자제를 하시는 게 바람직할 거로 보고 있고요.
언급을 들었듯이 지금 시장은 탄핵 정국이 조기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기대감은 있고요. 또 이번 주말에 뭐 탄핵이 또 한번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만 결과가 어쨌든 간에 현재 국면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정책 자체가 제대로 쓰여지지 못한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시장 자체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힘들고요. 지금 현재 환율이 지금 제일 걱정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상당폭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번 그 탄핵 정국이 길어지게 되면 새로운 경제 뇌관으로 부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지수 바닥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여전히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내일이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입니다만,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신경 쓸 때는 아닙니다. 외국인들의 수급들을 보게 되면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그렇게 변동성 크지는 않을 겁니다. 지수가 저점 찍고 소폭의 반등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게 좋겠고요. 그런 가운데 역시 이제 종목 장세, 개별 종목 장세 쪽으로 일단 보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다만 일단 최근에 급락 후에 강하게 올라갔던 장기 수의 낙폭과대 중에서 하루 이틀 정도 급등한 종목들은 짧게 끊어치는 그런 단기 매매로 보시는 게 좋겠고, 가지고 있던 분들은 역시 반등을 통해서 물량을 털고 빠져나오시는 그런 짧게 끊어치는 그런 매매 전략이 아직까지는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지수 혼주 장세가 진행되면서 종목 장세가 진행될 것이고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순환하기 때문에 그 종목 장세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요. 올랐던 종목은 추격 매수하지 말고 소외됐던 종목 중심의 어떤 순환 반등, 그런 가운데 틈새 종목들, 강력한 어떤 펀더멘탈과 성장성, 제가 언급드렸듯이 중국 ETF라든가 또 미국 ETF, 또 미국 관련주, 이쪽의 종목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더 안정적이고 안정적인 어떤 수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보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외국인 수급 동향 그림을 잠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에서 이제 가장 큰 변화의 조짐이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게 외국인 수급 동향입니다. 이게 기간별 그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인데 한 1년짜리 올해 1년 동안의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은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다가 지금 하반기 정도부터 계속해서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반면에 중간에 파란색 선은요,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샀다 팔았다를 번복하고 있습니다만 저점이 높여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과거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러한 수급 패턴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종목 장세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 수 있는 만큼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한 종목 장세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지수에 상단이 막히고 대형주 중심의 강세장이 제한된다고 한다면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종목 중심의 선별적인 반등장도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여갈 필요가 있겠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의 단서는 중소형주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대형주보다는 보다 수익에 유리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저희가 외국인 수급 동향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규수 매니저님과 저희 포트폴리오를 체크해볼 순서인데요. 먼저 수익률 탑5 바로 확인해볼게요. 네, 어려운 시장에서도 우리 포트폴리오를 지켜주고 있는 탑5가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사실 이 탄핵 정국 속에서 네. 정말 크게 눌렸던 조선주가 다시 한번 오늘 일어서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HD 현대미포가 이제는 70% 가까운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리뷰 여쭤봐도 될까요? 네, 봐야 되겠죠. 일단 뭐 조선주들하고 언급드렸듯이 이제 내년 이후에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는 잠파동을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좀 멀리 보는 그런 전략이 좋겠고, 네. 2차전지 관련주들도 지금은 답답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부터 내년 1분기 이후부터는 저점을 찍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 내년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갖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네. 자, 리뷰 종목은 오늘 그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 ETF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약법 정도 선에서 일단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급등 출발 후에 음봉이 나오면서 밀린 상태에서 마감이 됐고요. 오늘도 주가는 대체로 약법선에서 마감이 됐는데 중국의 지금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서 내년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정책들을 내놓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런 가운데 좀 더 강도 높은 부양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대체로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대대적인 부양 대책이 언제 나올지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나온다라는 얘기, 내지는 조만간에 나온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는 상태고요. 그러나 현재 중국 당국의 가장 강력한 부분들은 중국의 통화정책 자체가 긴축해서 완화 쪽으로 선회를 했다라는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때를 대비를 해서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 대책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국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폭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언급드렸듯이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 중국 증시 상황은 한국 증시보다는 월등히 좋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금 당장 주가가 못 간다고 우리가 포기할 단계가 아니라 약간의 옆으로 기어가는 그런 과정이 전개가 되고 나서 어느 시점에 시세가 또 한 번에 강세가 나올 수 있겠고요. 저는 지금 현재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흐름으로 보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네. 저는 중국 관련주, 중국 ETF 관련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한국 증시는 중국 경제가 확실하게 지표상으로 살아나는 조짐들이 나올 때 그때부터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탄핵 정국도 내년 정도가 되게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중국 경제 지표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는 조짐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최근에 중국의 경기 부양 대책으로 인해서 화학주라든가 또 일부 철강주라든가 또 지금 현재 저출산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이 올라간 부분들을 보게 되면 중국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한국 증시도 따라갈 겁니다. 그러나 대장은 역시 이제 중국 증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증시를 추정하는 이 ETF 종목에 대해서 단기적인 등락 개의치 말고 아직은 보유하는 전략과 함께 저가 매수는 충분히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겠죠. 빨리빨리 못 가서 답답한 것인지 결국에는 뚫고 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됐습니다. 일단 조선주들은 여러분께 꾸준하게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업황 자체가 너무나 좋은 상태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수 자체가 저점을 딱 찍은 상태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구들의 점진적인 반등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치와 함께 지금 신규 선박 수주도 계속해서 비중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는 좋아요. 그러나 국내 경기만 안 좋은 것뿐입니다. 글로벌적인 수주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조선주들의 중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선주들과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좀 답답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섹터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마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바닥, 대바닥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도하지 말고 보유하는 전략과 함께 매집 전략을 단행하자는 재미를 말씀드렸고요. 결국에는 이마트가 그저께까지 주가 밀릴 때 우리가 매도하지 말고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점을 말씀드렸듯이 오늘 주가가 6.7%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저점을 찍고 추세적인 상승세가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은 걸릴 거로 보여집니다만 결국엔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대바닥을 찍었던 종목이 시간은 걸리더라도 완만하게 올라간다라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지금 이런 종목분들은 답답하다, 지루하다라고 생각하고 털고서 다른 종목을 가게 되면 다른 종목에서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털지 말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비중 자체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비중을 좀 적당히 가져간 상태에서 끌고 가는 전략을 펼치게 되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20-30%의 수익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유하시고 저가 매수도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 종목 3종목 만나봤습니다. 대표적인 대진 공략주였던 이마트 앞으로 비중 적당히 끌고 가는 모습 계속해서 가져가 보겠고요. HD 현대미포 오늘 고가 경신했습니다. 시세 부활을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까지 역시 기대감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디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내일장 발견 종목 열어주시죠.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케이프입니다. 역시 조선주 부활과 함께 기대해 볼 만할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드렸습니다만 네. 시장의 어떤 흐름 따라서 타이밍이 좀 좋지 않았다가 다 밀렸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네. 아까 문드렸듯이 이제 대형주들은 이미 이제 개별적인 반등세가 일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중소형주를 중심한 시장의 매기가 조금씩 활발해지면서 조선 기자재 관련주 쪽으로도 매기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단순하게 많이 빠졌다라는 것보다는 실적과 성장성과 경쟁력이 있는 종목 중심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겠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강도 높은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개별 중소형 기자재 관련주의 시세는 일단 터지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시세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우리가 바닥권의 종목들은 부담 없이 가지고 가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렸겠고요. 자, 글로벌 1위의 실린더 라이너 제조업체라고 그동안 말씀드렸었죠. 지금 대형 선박 엔진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실린더 라이너 부분에서는 이 회사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력이 무려 30년이 넘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친환경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엔진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LNG를 선도로 해가지고 에탄올이라든가 암모니아선까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친원박 엔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평균 가격 단가가 인상이 되면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일단 현재 12개월 선행 PER이 지금 5배 정도에 불과하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저평가되고 소외됐다는 측면이겠고, 이 종목은 신규 상장되고 나서부터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가 시세다운 시세를 거의 낸 적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한번 시세를 내게 되면 상당히 크게 난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들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LNG 시장의 호황이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LNG 선 시장이 계속해서 호황된다고 한다면 이 회사의 실린더 라인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주가가 다 파동이 찰렁찰렁거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한 번 정도 지속적으로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1번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는요, 정말 답답하고 지루한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가는 분명히 바닥을 찍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겠죠. 이 앞에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횡보하다가 한 차례 반등을 하면서 바닥 탈출이 시도가 됐다가 결국엔 못 갔습니다. 현재 아직도 박스권의 가두리 장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5,500원 선에서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과정들. 주가 수렴 과정이 좀 더 진행이 되고 나서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급 자체는 그렇게 뭐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가권의 종목들은 분위기를 타게 되면 개인들의 매수에 의해서라도 주가가 시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조금 밀릴 때마다 우리가 물량을 매집해 놓는다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가 매수가는 5,610원에서 조금씩 역시 밀릴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자, 목표가 일단 움직이면 강합니다. 6,500원 말씀드리고 자, 손저가 4,9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발견 종목은 케이프였습니다. 자, LNG선 시장 호황과 함께 수요 확대가 기대되는데요. 밀릴 때마다 물량 모아가면서 목표가 6,500원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저희 내일 매니저님 2번 만날 수 있죠? 네. 자, 내일 장 마감 후에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 네. 마감 후에 3시 5분 무료 방송 진행될 건데요. 지금 시장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자, 중국의 ETF 관련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석을 드릴 겁니다. 단기로 올라서 약간 쉬어가는 과정입니다만 중국 ETF주로 볼 거고요. 2025년 증시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2025년 증시를 준비를 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들어갈 만한 그런 유망 섹터가 어디에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무료 방송 진행할 것이니까요. 내일 장 마감 후에 유튜브 가셔서 한규수 검색하시고 오셔서 이제 내년 증시 이제 서서히 한번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의 시장 흐름 그리고 내년 증시가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장 마감 후 3시 50분 유튜브에 한규수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